황상무석의 발언이나 그에 대한 언론들의 그런 대응들을 보면 14일에 그 MBC 그 자사가 보도를 했고 예. 사실 몇몇 언론이 보도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커진 걸로 보이는데 시민적 반응 속에서 결국은 이게 우리 언론 현주소를 돌아볼 때 본연의 기능들을 제대로 하는 언론들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 예. 뭐 이런 평가도 시민사회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언론이 비판받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죠. 특징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진보 정권이 장악하면 언론을 어떻게 상대하느냐면 언론계로 봅니다. 언론계. 언론계가 뭔가 좀 바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는 갑자기 언론인 간부들 재산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산 공개를 해라. 당신들도 맨날 헤쳐먹는 것 같은데 얼마나 헤쳐먹는지 국회의원 장관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흐지부지 됩니다만. 김대중 정부 때는 아예 세무조사를 합니다. 예. 받아보신 지 오래됐죠 하면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 회장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다 기억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 언론 선진화 방안 했고 기자실 함부로 이렇게 우리는 그때 일본 말로 땅거라고 합니다만은 담합해가지고 기자단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오픈하시고 모든 언론이 다 들어가서 인터넷 언론사까지 다 들어가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맞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때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없어요. 하나가 돼서. 예. 그래갖고 한겨레 오마이 경향이 이제 가끔 야단도 맞습니다만 그럴 때는 또 뭐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언론이 이걸 알아요. 근데 보수 언론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진보 언론처럼 생각 없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룹을 나눠요. 무조건 우리 편. 그다음에 한 대 때려야 될. 일단 한 대 쥐어받고 시작하면 우리 편. 그다음에는 떡 하나 주면 우리 편. 그다음에는 아예 시급도 안 하는. 시급도 할 필요도 없는 인간들. 이게 넷으로 나뉜단 말이죠. 당연히 조중동 비롯해서 종편 상당수는 이쪽에 들어가죠. 1그룹에 속할 거고. 무조건 우리 편. 덩치로 보나 자간 이것저것 구조상으로 보나 한 대 때려야 돼. YTN, 연합뉴스, KBS. KBS는 니들 수신료 별도로 징수한다. 전기료에 안 묶어버릴 거야. 거기서 손실이 한 3천억에서 3,500억 아닙니까? 1년에. KBS 뭐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뒤통수가 굉장히 완전히 뭐 얼얼하겠죠. YTN 팔아버릴 거야. 연합뉴스 뭐 바꾸고 300 한 230억 들어가던 거에서 200억 잘라. 절반 넘게 잘라버린다든가 지원금을. 이러면은 한 대 얻어 맞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잘할 거지 그러면 잘한다. 순치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KBS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잘하니까 전기료에서 떼버릴까 하다가 그냥 다시 검토해볼게 하면서 무기한 유예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YTN 같은 경우는 민영화 시키면은 대주주만 불러다가 야단치면 되니까 간단해요. 통제하기가. 이미 그런 수술을 밟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대주주가 알아서 자기 아랫사람 사장으로 보내고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떡 하나 주면 케이스는 지역 언론들. 이건 뭐 단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지역 방송, 지역 신문들은 지자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정부의 각종 재단 운영, 지원 재단의 뭐 기금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슬슬 조정이 컨트롤이 가능하죠. 더군다나 지역 언론들의 상당수는 건설 자본들이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직결되는 것들이 그쪽에다가 아닌 거죠. 전화만 몇 번 해도 그쪽에 전화만 몇 번 해도 뭐 신문이나 방송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SBS 저 큰 건설사도 위태위태한데 지금 이미 소문이 파다하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때려야 될 친구들 뭐 먹여야 될 친구들 그다음에 무조건 우리 편은 끝났고 나머지 이제 경향 오마이 한겨레 그다음에 그놈의 MB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항상 돌아가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 그런데 MBC를 탄압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노조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권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정권 잡아도 그렇게 작전을 짜겠죠. 노노 갈등으로 빨리 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분란으로. 내부 분란으로 하고 내부에서 고발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방송하면 안 되죠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명분도 서고 정부가 직접 개입한 어떤 티도 안 낼 수 있고 그래서 노노 갈등으로 몰고 가고 또 하나
노라는 단어 자체를 뭐랄까요? 불온딱지를 네, 붙이는 지워버리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노는 벌써 좌파들이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건설 노조부터 치고 등등등등 치다가 결국 MBC는 노조, 좌빨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사. 네, 타이틀을 크게 붙여갖고 노형화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야 탄압해도 국민들이 저 불온한 방송사, 그래서 처리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부의 언론 탄압도 명분을 갖다 획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시민사회가 연대해가지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거나 할 경우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당연히 그랬죠. MB 때. 예. 네. 88년부터 90년, 91년으로 이어지는 방송사 연대 파업 투쟁이 다 그렇게 이어졌으니까요. 96년까지 쭉. 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결국 시민사회를 방송사, 신문사로부터 떼놔야 되죠. 그 방법은 시민사회 지원 예산을 확 삭감해가지고 내 코가 석잔대가 되면 되는 거죠. 이미 앞에 있었죠. 그런 예. 것들이 정부에서도. 그래서 예. 이번에도 시민사회에 지원되던 또는 뭔가 제시되던 모든 프로젝트라든가 지원 예산 같은 게 막 잘려나가는 거죠. 시민사회는 지금 오늘 내일 살기도 바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언론을 큰 그림을 그리면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 기자들이 또는 PD 아나운서까지 해서 모든 언론 저널리스트들이 일치 단계라해서 나서면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4분 5열이 돼 있죠. 예. 예. 왜냐하면 통계 아마 보셨을 건데 TV조선하고 조선일보는 정부 광고가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유일하게 줄어든 회사가 있는데 MBC하고 아마 한겨레는 또 경향도 거의 뭐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랬을 뭐 것 같습니다. 눈치만 예. 보면서 대충 줬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편은 엄청나게 정부 지원 광고 예산이 막 늘어나는데 다른 곳은 벌써 줄어들거나 아니면 동결돼 버리니까 언론사들이 아차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러니까 언론의 대동단결은 뭐 네.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사회도 지원하기가 참 난감하고 예전에 안 쓰던 단어인데 요새 써 이런 걸 신박하다고 하는 거죠. 정말 신박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언론을 탄압하면 개입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데려가 때리든가 그 언론사를 없애버리든가 그다음에 흡수적 탄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론사를 흡수해버려요. 흡수는 물론 주식을 갖고 오는 수도 뭐 있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공적 그다음에 방법이- 자기 사람들을 예. 다 사장으로 앉히는 수도 있고 간부들을 확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수도 있고 개입적인 탄압과 흡수적인 탄압이 있는데 이제는 외부 기관을 통한 탄압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게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게 정부 여당 편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정부 여당 편이 안 되도록 장치는 대충은 돼 있습니다. 독립기구 형태로. 예. 예. 야당 추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당에서 누구를 추천하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심의를 바꾸나요? 미루고 예. 여당 추천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5명이 합의제로 이루어야 되는데 여당 2명만 들어가서 2명이 다 진행을 한다든가 방송 심의도 제대로 뿌리지를 못해갖고 방송심의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진행이 된다든가. 왜냐하면 방송심의위원회가 왜 편파적입니까? 제가 뭐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방송심의위원회 직원 180명이 우리 기관은 너무 편파적입니다라고 지금 성명을 냈죠. 네, 예. 성명을 내고 지금 예. 거의 뭐 태업 상태 아닙니까? 그걸 봐도 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박한 방법이 총동원되고 있어요. 개입적 탄압에 흡수 탄압에 기관을 동원했는데 거기에 노노 갈등에 그다음에 여기서도 빠져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고소 고발. 예, 네. 그래서 기소. 그래서 그동안 마가릿 대처 수상의 영국 시절부터 시작돼서 이명박 시절로 통해서 건너온 거기다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것까지 얹어가지고 총체를 보여 총체를. 예. 총체적 탄압이 강도는 물론 뭐 때리거나 마구 그냥 간첩 혐의를 씌우거나 이런 것만은 없을 뿐이지 강도에서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방법상으로는 더 신박하고 다양하게 탄압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현 정권이 언론을 바라보는 눈이고 언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네.